인간은 존경받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또 숭배되는 사람들을 숭배하며 사랑받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검증된 사람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뭐 좋아서도 있지만 세인의 관심으로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자유를 상실하는 일이 뒤따르더라도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이를 통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생과 근심, 굴욕을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관심을 얻는 순간 모든 자유와 편안함, 근심 걱정 없는 안전함을 영원히 잃게 된다. 내가 유명해지고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면 자유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 유명해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그간에 내가 힘들었던 이런 과정들을 다 보상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세간의 주목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자리에 오르면 오히려 과거에 겪었던 자유나 편안함이 사라진다는 거죠. 대중의 존경을 받는데 익숙해졌거나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외의 즐거움이란 그저 시들할 뿐이다. 그러니까 일단 대중의 존경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더 큰 주목을 받고 큰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한 도파민에 익숙해지면 더 큰 도파민을 계속 찾듯이 이것도 마약처럼 주목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주목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목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서 내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거나 세간에 안 좋은 뉴스로 이름을 올리거나 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인간 표본이 제시된다. 하나는 청박하고 화려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려하진 않지만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전자가 목적 없이 헤매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당긴다면 후자는 열심히 배우고 신중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이런 유명인들이 있다면 이쪽 사람은 인격적으로 완성된 고결한 삶을 사는,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처럼 고결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롤모델이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거죠. 지혜와 미덕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존경과 주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관찰하려는 사람에게만 그러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속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고결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결의 완전체, 이제 관심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지혜와 미덕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돈과 명예의 유혹을 피해야 한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삶에서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 추구해야 할 점이 미덕과 지혜라는 거죠. 지혜와 미덕은 그 자체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부와 명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미스는 부와 명예 그 자체는 행복을 보장시켜주지 못하지만 삶의 지혜와 미덕은 그 자체로 행복을 어느 정도 보장시켜 준다는 거죠. 상대가 나와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내 상황에 공감하면 내 슬픔의 일부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상대와 내 반응이 비슷할수록 나는 훨씬 편안함을 느낀다. 공감에 대한 내용이죠. 상대가 슬퍼할 때 나도 같이 슬퍼하면 상대방의 슬픔이 나로 인해서 경감되고 덜 슬프게 되죠. 그러나 사람이란 슬픔보다는 기쁨에 공감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슬픈 일을 아무에게나 떠벌리지 않잖아요. 진짜 소수의 친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얘기, 기쁜 얘기를 듣는 걸 희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성공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보다는 성공의 이 빛나는 부분만 계속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거지도 모르죠. 고결한 행동은 훌륭한 글과 같다. 고결한 행동이나 훌륭한 글은 보는 순간 그 가치는 바로 알 수 있어도 이를 쉽게 배울 수는 없다. 또 어떤 행동이 고결한지, 어떤 글이 훌륭한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선행의 원칙은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일이 무척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훌륭한 글도 사실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훌륭해지고 안 훌륭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고결한 인생을 결정짓는 것도 그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장점은 바로 신뢰다. 타인을 전적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신뢰에 더 많이 의존하고 법에 덜 의존할수록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은 더 잘 작동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좀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한 것처럼 도덕 감정론에서도 법이라는 제약을 통해서 사회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사람 개개인들이 서로 신뢰해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제약을 받을 필요도 없이 굴러가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믿는 이런 사회가 이상적이지만 또 가장 개개인들에게 행복하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상대방을 믿었는데 상대방은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타인에게 신뢰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다. 세상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세상은 어차피 형편없는 곳이니 한번 친절하게 행동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잘 안 풀려. 내가 했던 대로 잘 안 되고 뭔가 힘들어. 그러면은 일단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상황 탓, 환경 탓을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그런 유혹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상황 탓, 환경 탓을 할수록 오히려 내 상황이 바뀌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상황이나 환경은 내 컨트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환경 탓을 하면 할수록 내 안의 결점은 스스로 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더더욱. 그래서 그럴수록 일이 안 풀릴수록 내가 간과한 게 어떤 게 있지? 내가 좀 놓쳤던 거? 내가 좀 바꿔야 될 점은 뭐가 있지? 라고 스스로 되뇌어 봐야 한다는 거죠. 뭐 멘토를 통해서든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서든 아니면 스스로 사색을 통해서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하자. 그러니까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단순히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고결한 인생을 사는 사람, 인격적으로 조금 더 완성에 가까운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신뢰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목을 받음으로써 또 제2의 그 사람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부와 명예에 계속 숭배하고 주목하고 따르다 보면 결국에 또 그런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사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에 갇힌 사람은 이 사회 구성원들을 자기 멋대로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는 모든 말 하나하나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몽상가는 위험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 혁명가, 몽상가들을 조심해라 라고 스미스는 얘기를 합니다. 사회는 수없이 원인과 결과들로 이루어져 있고 개개인들의 자율성도 천편일률적으로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사상으로 사회를 바꾸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개개인들의 사소한 일들이 오히려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기 일을 잘 해내는 것 역시 남에게 도움이 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충분히 기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간과한다.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개개인들이 자기가 맡은 바를 충실히 열심히 해나가는 게 그런 사소한 일들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할 사항이 있거나 제가 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